53장 금리 하락기에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 신규 직원 시절 저에게 금리란 4.5였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도 4.5%, 정기예금도 4.5%, 정기 적금 상품도 4.5%를 주던 시기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4.5%의 금리가 깨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그때 옆자리 직원에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정기예금을 예치하기가 어려워요. 고객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투자를 시작할 때였는데 몰랐던 겁니다. 수신 창구에서 일하는 신입 행원의 좁은 시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와 경험이 있기에 지금은 후회를 기회로 만들 시기가 바로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는 것은 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 반대로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 채권 가격, 가상화폐,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후회한다는 이유가 대출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대출 금리도 내려갑니다. 그때 금리가 내려간 시점에는 대출은 전혀 받지 않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 대출도 가능했죠. 1번 부동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무주택자에게는 본격적으로 투자할 기회입니다. 신규 직원 시절의 저처럼 금리가 내려가서 정기 예금 이자가 적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대출 금리가 내려가니 이제 투자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할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내에 좋아져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2에서 3년간은 부동산 침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 부동산 구입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매우 많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022년 15만 4,489 가구에 이어 2023년에도 15만 6,463가구의 새 아파트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집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때가 투자의 적기입니다. 집도 쌀 때 사야 합니다. 2번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즉, 금리 인상기에 투자했던 채권 상품을 매도할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입한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여 만기 이자를 받으면 되고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는 판매하여 수익을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달러.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환율이 꼭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금융시장에 달러 공급이 많아질 것입니다. 달러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환차익을 보고 파는 것이 좋고 반대로 달러 값이 내려가면 일부 매입해서 향후 환율이 오를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달러 투자의 핵심은 쌀 때 사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4번 주식. 주식시장은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차츰 회복될 것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금리가 내려가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 상승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이든 달러든 수익이 났다면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이 현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미리 투자해 놓았던 인덱스 펀드나 ETF도 판매로 수익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배당주와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분할 매수와 적립식 투자로 접근하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판매합니다. 5번 예금.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금리도 내려갑니다.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정기예금의 인기도 줄어드는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를 따지면서 자산가치가 낮아지니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정기예금이자 수익은 작아집니다. 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차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정기예금이 아닌 펀드에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예금은 단순히 이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예금은 현금이며 저금리 상황이든 고금리 상황이든 현금 보유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비 자금은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와 정말 투자해야 할 시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오를 주식이 있고 입지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투자 자금이 묶여 있다면 할 수가 없겠죠. 6번. 금, 원자재. 원자재는 금의 경우에는 금리뿐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우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이거나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원자재와 금은 저점인 상황에 맞춰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도 달러처럼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위기 발생 시 금리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투자해서 보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7번 가상화폐. 가상화폐도 금리가 내려가면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가상화폐의 해킹,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거래되는 코인의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 등으로 가장 가상자산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중 비트코인은 달러처럼 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이더리움 등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하락 시 자산 포트폴리오 정기예금 10%, 파킹통장 MMF, CMA 20%, 주가 연계증권 ELS 15%, 외화예금 20%, 채권 10%, 펀드 주식 20%, 원자재, 금, 가상화폐 5%. 금리 사용 설명서. 금리가 변화할 때가 그 투자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불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수익을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때가 정부에서 경제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점이고 이는 경제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금리에 관심을 가지며 앞으로 오게 될 투자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54장. 경기와 투자 시점을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 제가 근무하는 농협은행에서는 WM 살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WM 살롱은 직원인 내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고객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진행되는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입니다. 이 WM 살롱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3대 핵심 경제 지표입니다. 이는 경기, 물가, 금리를 말합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수. 경기를 알아보는 방법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제조업 PMI 지수를 알면 됩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란 OECD에서 작성하는 지수로 각 국가별, 지역별로 6에서 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OECD 지수를 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예측해 볼 수 있죠.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활황기, 후퇴기, 회복기, 침체기 4단계의 경기 순환 국면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현재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안다면 투자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겠죠. 물려있는 주식이 언제쯤 회복될지, 미국 주식에 투자할지, 한국 시장에 투자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100이 기준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상회하면서 상승 추이에 있으면 확장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0을 상회하면서 하락 추이에 있으면 하강 국면입니다. 100을 하회하면서 하락 추이에 있으면 수축 국면입니다. 100을 하회하면서 상승 추이에 있으면 회복 국면으로 평가합니다. 글로 읽으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테니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 5월은 99.3으로 100보다 아래에 있고 상승 추이를 보며 회복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은 100.6으로 100보다 위에 있고 상승 추이를 보이므로 확정 국면입니다. 22년 11월은 98.7로 100보다 아래 있으면서 하강 추이를 보이는 수축 국면입니다. 즉 4단계 중 침체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만 주기적으로 확인하려면 현재 경기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 경기가 나빠지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러한 지표를 공부함으로써 투자 시점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제조업 PMI 지수. 세계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서 소비하고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이렇게 생산을 담당하는 제조업 분야의 동향을 알면 경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란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재고 등을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미국은 ISM PMI를 지수로 확인하고 중국은 카이신 PMI 지수로 확인하면 됩니다. ISM PMI 지수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보고서입니다. 매월 약 400개 기업의 구매와 공급에 관련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이 중국의 카이신 PMI 지수는 중국 제조업 부문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지표이며 전체 경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보다 높으면 제조업의 확장 및 경기의 긍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50보다 낮으면 제조업의 수축을 의미하며 부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여서 제조업 자체보다 수출입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PMI 지수를 가지고 경기를 판단 지표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알아보고 싶다면 구글 검색창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입력하세요. 컴포사이트 리딩 인디케이터 데이터에 접속합니다. 하단에 하이라이트 컨트리스를 클릭하면 창이 뜨는데요. 한국, 미국, 중국을 선택하고 배경은 없음을 선택하면 새 나라의 선행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